조이 엄마님께서 대우건설을 사셨대요. 이분이 6,2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입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큽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대우건설도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파실 기회가 거의 없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교체 매매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대우건설은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그때 제 절반 팔고 절반 이절가를 들었는데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 업황은 좋지 않죠. 당연히 금리 인상계는 건설 업황이 좋지 않는데, 또 중국의 어떤 기대했던 뭐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것도 좀 흐지부지 되고, 뭐 단기로라도 조금 부양되면 올라가지 않겠냐,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건설의 지금 미분양 사태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고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정부에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왜 안 좋냐? 이거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 언론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거의가 지분이 건설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시면 실제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상당히 언론사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집 사야 된다 그랬어요.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세 자금도 막 올라가고. 지금 사태는 뭐 엄청나죠.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의 순기능이 잘 안 됐다고 평가하는 쪽이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경제방송국에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러지 않고 이 토마토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좋아하는 쪽이고, 그러면 건설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라고 했는데 좋아서 보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좋지 않습니다. 단지 대우건설은 다른 건설사, 5대 건설사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느냐. 이번에 중국건설하고 노이즈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독립경영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문제 잘 마무리가 됐고, 분명히 시공 능력도 있고요. 원전 시공 능력도 있고요. 수주 잔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 사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우건설 자체의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이 많이 떨어지냐. 매출액은 오히려 느는 쪽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쪽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10조 클럽 가입했거든요. 올해도 매출이 안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도 600억 밖에 지금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밸류는 GS건설과 더불어서 단연 쌉니다. 지금 건설 종목들 자체가 그렇지만 뭐 한신공명이라든지 뭐 싼 종목들이 많지만 대우건설의 아쉬운 측면이 뭐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차라리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왕치나 버티신 거 20%니까 배당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금호건설이 작년에 8% 배당했거든요. 올해는 더 할 것 같아요. 원래 금호건설이 지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니,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우건설보다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들이 자기 그 배만 좀 배불리지 말고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저희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 기업 경영하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이제 보유하라고 한 이야기는 기대 수익률 부분을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단가 6,200원, 4,200원이니까 손절을 하게 되면 30%가 넘는 손절이거든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주식은 손절이라는 것 자체를 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맞고요. 손절이라는 것은 단기 급등 매매에서 나온 파생화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손절도 뭐 30%대나 20%대 안짝으로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지. 이렇게 30% 넘게 떨어진다? 보유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것 또한 경제 사이클 흐름으로 지내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질문 올리셨거든요. 그 12시 반에 진단쇼를 했는데 금리 인상도 언젠가는 잦아들겠죠. 저는 GS건설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전략이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도 드렸어요. 장기 투자하시거나 장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집값을 인상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지금 안 올라가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보유하셔라. 단기 반등 목표가는 뭐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5,200원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 주가가 제가 봤을 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지지 때는 이미 4,000원대 만들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내 목표 단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수익도 나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6,200원이면. 아마 시장 경기가 좀 좋아지고 금리 인하기로 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7,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별로 좋지 않는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높여서 단가를 낮추기에는 좀 비중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터널의 어두운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는 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익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안해 드렸습니다. 대우건설 이 종목에 대한 진단해 드렸습니다. 조이 엄마님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탈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NO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